생명공학, 인간의 미래를 바꾸다, DNA부터 합성생물학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문명의 가장 혁신적인 분야, 생명공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맞는 백신, 심지어 유전 질환 치료까지 모두 생명공학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공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그리고 DNA 조작, 바이오 의약품, 합성생물학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부. 생명공학의 정의와 역사. 인간이 생명을 다루기 시작하다. 생명공학이란 생명체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활용하거나 조작해 인간의 삶에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학을 말합니다. 즉, 생명을 기술로 다루는 과학이죠. 하지만 이 개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기원전 6000년 전 효모를 이용해 맥주와 빵을 만들면서 생명공학을 사용했습니다. 19세기에는 루이 파스테르가 미생물 발효의 원리를 밝혀냈고, 그때부터 생명공학은 과학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세기 중반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면서 본격적인 분자 생명공학 시대가 열립니다. 그 후 1973년 과학자 스탠리 코엔과 허버트 보이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개발하여 생명공학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새로운 생명을 설계하는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2부. DNA와 유전자 조작의 원리. 생명의 언어를 해독하다. 확장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하나의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DNA, 즉 디옥시리보핵산입니다.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핵심 물질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이 구조를 공유합니다. DNA의 기본 구조. 생명의 코드북. DNA는 거대한 분자이지만 그 기본 단위는 매우 단순합니다. 당과 인산 그리고 염기, 이 세 가지가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수십억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네 가지입니다. A. 아데닌, T. 티민, G. 구아닌, C. 사이토신. 이들은 수소 H, 산소 O, 질소 N, 탄소 C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염기마다 오각형과 육각형 탄소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데닌과 구아닌은 이중고리 퓨린계, 티민과 사이토신은 단일고리 피리미딘계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염기들은 서로 짝을 이루어 연결됩니다. 어는 T와 2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G는 C와 3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합니다. 이 규칙적 결합이 바로 염기쌍이며 DNA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중나선 구조. 꼬여있는 생명의 사다리. DNA는 단순히 직선형 사슬이 아닙니다.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서로 꼬여 이중나선 구조를 이룹니다. 마치 나선형 계단처럼 한쪽 가닥의 염기가 다른 쪽의 염기와 정확히 짝을 이루죠. 이 구조를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밝혀내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생명의 정보 저장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DNA 한 가닥의 나선은 지름 약 2나노미터 10억 분의 2미터, 한 회전마다 약 10쌍의 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나선형 구조는 세포 내에서 약 2미터 길이로 늘어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지름이 겨우 세포에게 10만 분의 1에 불과한 공간 안에 완벽히 접혀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효율적인 정보 압축 시스템입니다. 30억 개의 염기쌍. 생명의 암호. 인간의 DNA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존재합니다. 이 방대한 코드가 바로 인간 게놈이며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해독되었습니다. 이 염기쌍들은 단순히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염기 서열이 모여 유전자를 이루고 각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NA의 30억 개 염기 중 실제 단백질을 만드는 부분은 약 2%에 불과하며 나머지 98%는 오랫동안 정크 DNA라 불렸지만 현재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6개의 염색체. 생명의 압축 저장 장치. 우리 몸의 DNA는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감겨서 염색체라는 단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23쌍,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22쌍은 상염색체, 나머지 1쌍은 성염색체 X, Y입니다. 여성은 XX, 남성은 XY의 염색체 조합을 가집니다.
각 염색체에는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며 전체 유전자의 수는 약 2만 3천 개로 추정됩니다.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중심으로 감겨 뉴클레오솜을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여러 겹으로 접히면서 염색체를 구성합니다. 이 덕분에 2m 길이의 DNA가 세포의 간에 완벽히 접혀 보관될 수 있는 것이죠. 3부 바이오 의약품과 백신 생명공학의 실질적 결실. 생명공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바이오 의약품과 백신입니다. 1978년 인슐린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삽입해 인간 인슐린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단백질 기반의 항체 치료제, 면역 조절제, 유전자 치료제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의학의 패러다임은 증상 치료에서 원인 치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은 mRNA 백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바이러스의 DNA가 아니라 유전 정보 일부 mRNA를 주입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생명공학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4부 합성 생물학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의 도래. 이제 생명공학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은 기존 생명체를 단순히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를 인공적으로 설계하고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이미 인공세포를 만들어 의약품 생산이나 오염물질 제거에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회로를 설계해 세포를 프로그래밍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 생명공학의 최전선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철학적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권리가 있는가?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 생명공학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5부 생명공학이 바꾸는 미래, 인간의 진화, 그리고 윤리. 미래의 생명공학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능력 향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 없는 아기를 만들거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기억력 근력 강화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오 산업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농업, 생명정보학 등 거대한 시장이 이미 열리고 있으며 AI와 결합한 바이오 디지털 융합,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공학의 발전은 기술의 진보뿐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윤리와 책임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엔딩.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생명공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를 이해하고 다루고 책임지는 인간의 지적 도전입니다. DNA를 해독한 그 순간부터 인류는 더 이상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재창조하는 존재가 되었죠. 앞으로 생명공학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그리고 그 미래를 얼마나 현명하게 다룰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